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콘텐츠 뉴비자, 저는 김현수입니다. 네, 바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잖아요. 오늘 그 주요 일간지가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소식을 어떻게 신문 지면에 실었는지 그걸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 콘텐츠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어떤 정밀한 분석보다는 큰 틀에서 이제 신문을 훑어본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먼저 목차는요, 제목, 레이아웃, 총평 총 3가지로 볼 거고요. 네, 바로 보시면 제목, 네, 이렇게 주요 일간지 제목을 모아서 왔는데요. 네, 제목만 봤을 때 혹시 어떤 신문인지 아시겠나요? 네, 조선중앙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세계 국민, 이렇게 일단 제목을 가져왔고요. 네,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지난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때 제목을 가져왔고요. 그래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 각 신문사마다 좀 그거를 가져왔는데, 신문사마다 좀 이거를 형평성이라고 할까요?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제목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짰다는 거죠. 볼 수 있죠.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형식은 똑같죠. 이재명, 윤석열, 따옴표. 네.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딱 그 중간에 기준점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? 딱 윤석열,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됐다는 그거를 팩트를 스트레이트 제목으로 올린 거죠. 사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문 혹은 방송 뉴스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선출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팩트인 거죠. 네,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미리 하루 전날 보니까 이거 이제 편집 기자들도 제목을 달 때 후보 선출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, 이걸 하루 지나면 다들 알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안다는 전제하로 제목을 많이 다는데, 동아일보는 되게 심플하게 그 선출됐다는 소식 자체를 이제 제목을 올렸고요. 제목을 거의 자로잰 듯한 그 중립을 지키는, 네, 그렇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. 네.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을 이제 조금 비유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볼 수 있죠. 정권교체 칼쥐다.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칼쥐다, 좀 이런 제목은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칼쥐다, 저는 이런 제목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, 되게 압축을 많이 해서 좀 짧게 제목에 임팩트 있게 가져가려고 했다는 그런 편집 기자의 의도가 보입니다. 네, 이제 조선일보 레이아웃을 보시면,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사진, 기사 배치 이런 걸 보는, 그 다음에 제목 크기까지도 보는 거죠.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, 신문은 사실 보도 사진은 당일 그날 생생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배치하는 게 이제 보통의 방식인데,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그 현장 사진을 쓰지 않고 이재명과 이렇게 대립구도인 사진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렸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. 사실 이게 요새 신문의 좀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워낙 이제 현장 사진은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신문에서 좀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쓰는 게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선출됐을 때는 사진을 이제 작게 1단을 쓰고 코로나 기사를 좀 키워서 썼었죠. 네, 이때 이재명 지사 선출을 보도했을 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, 그 이재명 지사 오른쪽에 바로 나란히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기사를 이렇게 실어서 편집자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어떤 기사를 실었나 보니까, 북 핵무기 20개 매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생산 가능, 이제 이 기사를 실었는데, 저는 이것도 조금 그 편집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윤석열 후보 오른쪽에 1단 기사로 이렇게 기사를 실었는데, 이게 편집이라는 게 사실 은근한 영역이라서 어떻게 독자를 이끌 건가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, 좀 그런 점에서 이거를 옆에 배치했다는 거는 조금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중앙 썬데이가 이걸 하나 실긴 했는데, 이건 신면에 밑에 조금 작은 기사로 실었거든요. 이 기사 다른 데서는 좀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,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일면으로 배치했다는 거는 조금 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
네,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클래식한 그런 제목과 레이아웃인데, 이거 동아일보는 되게 재밌는 게 레이아웃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맞췄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득표 결과 표 하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3단으로 흘리는, 그것도 똑같죠. 근데 이제 동아일보는 제가 사진을 왜 윤석열 후보는 이 사진을 썼을까,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. 윤석열 후보도 손 들고 만세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한겨레 지면인데요. 이거 조금 특이한 지면이라고 볼 수 있죠. 한겨레는 이제 토요판을 최근에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좀 잡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응징이라는 키워드로 그 지면을 전체적인 컨셉트를 풀어서 가고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신문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. 네.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조금 느껴졌는데요. 기사 본문을 보면 보수 세력에 대한 부재 속에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압도적인 당심을 얻고 정치 신인이 대선 도전 넉 달여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거머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보수 야당의 인물 부재, 네, 그런 걸 좀 꼬집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정부 검찰총장서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, 제목에서도 이 대한 부재라는 거에서 문정부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이 조금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네,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에서 특이하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못 찾았고요.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이제 대장동 의혹에 여론이 좀 흔들리고 있다 분석하는 기사를 썼고, 또 그 밑에 험난한 여정, 이제 대장동 내각, 포퓰리즘 논란, 웜팀 구성,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분석하는 기사를 썼었고, 반면에 조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, 정의, 소통, 강조함의 반문 기치, 또 내 승리 뼈아플 것, 뭐 이렇게 조금 같은 삼면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차이가 보인다라는 것,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반문 기치라고 해서 공정, 정의, 소통을 강조했다는 거를 이 편집으로 강조를 했다, 부각을 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이게 이재명 선출과 윤석열 선출에서 조금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.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좀 압축적으로 이재명 선출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선출 때도 그렇고 제목을 좀 압축적이고 비유적으로 달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네. 정권교체 칼을 쥐다. 저는 좀 이런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왜냐하면 칼을 쥐었다는 거는 이거를 누군가를 좀 베거나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그런 폭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런 칼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, 그 한국일보도 아까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과반 턱걸이로 이제 그 대선 후보 선출됐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강조해서 대장동, 원팀, 비호감, 세 개의 지뢰밭이 있다,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, 근데 이번에 같은 삼면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, 문정부 때리며 약탈 정치 종식 선언,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그 소감을 조금 크게 키워서 좀 뉘앙스를 살렸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아침 신문 어떻게 편집을 해서 보도했나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네,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124일이 남았다고 하네요. 네, 좀 건강한 정책 토론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. 네, 뉴비자는 매주 목요일 업로드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